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먼저 성공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행복한 부자, 괴짜 부자로 알려진 분이죠. 사이토 이토리의 새로운 책이 출간됐습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입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자 소개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중에도 납세액이 전부 사업 소득이어서 토지 주식 비포함 납세액은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저자는 사랑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식이라고 여겨온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깨트리면서 살아온 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체면을 중시하고 근엄함이나 딱딱함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삶의 갈등과 문제를 홀가분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성공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홀가분함이 필요한 시대에는 기존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행복한 성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며 사랑이 없는 상식을 깨부숴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심을 감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않아도 홀가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고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저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규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마치 구름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면서 전달하는 포근하고 보드라우며 폭신한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시대가 앞으로 천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꽉 막힌 느낌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계획한 흐름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그럼 가볍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식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상식이라면 더더욱 깨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난폭하게 상식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지요. 상식을 깨트릴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깨트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식 파괴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 파괴를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돌출 행동 정도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불쾌함을 주는 말과 행동도 상식 파괴의 범주에 속하겠지요. 그러면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렇게 제멋대로 상식을 파괴하면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은 여기저기서 미움을 사게 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답답함을 전할 테니까요. 무턱대고 상식을 파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상식 파괴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까요? 마음의 축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식 파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상식을 깨트릴 때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깨트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식 파괴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사랑을 담은 상식 파괴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경우에는 늘 여행을 다녀서 출근하는 날이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평상시에 친구들과 자주 드라이브 여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다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대표실이 없고 대표의 자리조차 없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는 가운데 신상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품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저에게 여행은 일과 같은 것이죠. 또한 대표가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대표가 부재 중이면 직원들이 모두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대표가 회사에 늘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2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져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장이 매일 회사에 갈 필요가 없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전적으로 직원들을 신뢰하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모두가 든든히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모두가 저를 매우 좋아하고 항상 회사를 잘 키워보겠어 라며 엄청 분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편안하게 느끼며 퇴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근속기간이 몇십 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욱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경영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져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상식을 깨트린다는 말만 들어보면 제멋대로 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상식 파괴는 제멋대로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제멋대로 군다는 것은 무리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폐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지요. 그런데 히토리식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멋대로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식을 파괴하더라도 제멋대로 굴 때의 강제성이나 뻔뻔한 면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멋대로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인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쉽게 외면을 당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움을 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전해질까요? 결국 제멋대로 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른바 멸사봉공 정신의 사랑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방치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만 사랑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변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신과 주변을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이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그들의 생트집을 받아주거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하려면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네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일이 반복되고 돌고 돌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의를 주어도 어지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제멋대로인 말과 행동을 묵묵히 넘겨버리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편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인생도 잘 다스린다. 사랑을 인생의 축으로 삼으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일단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쉽게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따스한 기분이 느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당신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 미소 띤 얼굴이 가득한 천국처럼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행복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정말 굉장하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사람이 전혀 없다면 크게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면 용기를 내겠지만 이와 반대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다면 몹시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당신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극과 극이겠지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궁지에 몰린 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제압한 사람이 인생을 제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라는 탑을 잘 쌓아 올려서 일도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전달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고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지상정으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시 외출만 하더라도 누군가와 뜻밖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까진 없다 해도 스쳐 지나가는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고 스스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전달한다면 인생의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인생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인 사람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야.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었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등의 이유로 속마음과는 다른 반대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절규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잘 다녀야 해. 회사에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지만 그만둘 수는 없어. 상대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만나야 하니까. 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숙제를 해간 적은 손에 꼽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 교육 기간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숙제도 제대로 해가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겁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은 전문학교나 대학에 입학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진 상식에 얽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는 다녀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잔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혼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어른들께는 걱정을 많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도 사랑이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겠죠. 그런데 저는 정작 문제는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른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운과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등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상식은 신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상식을 만들어냈고 그 상식에 따를지 말지도 사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상식을 제한한 적도 없고 강제한 적도 없지요. 신이 정한 것이 있다면 자유의지가 세상을 계속 진보시킨다는 흐름일 것입니다. 말이 좀 딱딱해졌나요? 상식을 따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히토리 씨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도 되어서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태어난 환경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강한 압박에 시달리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쓴 책을 읽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괴로웠다면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현을 통해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만둔다 카드. 주변 사람들이 입학 혹은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합격해서 출발하는 새내기에게 건넬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해, 대견하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입사한 걸 축하해 와 같은 인사말을 하겠죠. 물론 그것도 사랑이 담긴 축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저의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 없어 힘들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참고 견뎌보자. 쉽게 그만두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 등의 상식에 얽매여 본인과 맞지 않는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만둔다라는 카드를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카드를 지니지 않고는 빠져나갈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집니다.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내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더 소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한 사람만이라도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아요. 카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내심 안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사랑은 절박할수록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가인 히토리 씨는 상식 파괴를 고민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생활한 것과 비슷하게 지낼 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경영이든 방식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해 왔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에는 다시 새롭게 도약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절박한 때일수록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 사랑으로 사업한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저와 제자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항상 사랑을 전달할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더욱 사랑의 힘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방향을 선회하여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겠지만 지금이 시대의 큰 변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상식을 깨부숴도 되는 최고의 시대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이라는 대전제에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인생의 선택지가 몇 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선택사항이 많아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기도 쉬워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충족감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언행에도 너그러워지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며 응원하고 상대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롭고 경쾌한 새로운 시대의 풍요이자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자유로운 스타일로 각자에 맞게 일하는 환경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체구가 작은 여성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기도 하고 버스나 택시기사도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있고 여성 목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상식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남자의 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하는 방법 하나를 보더라도 세상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상식이 맞는 걸까? 라고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낡은 상식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인생의 선택지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삶이 인정받고 사랑이 있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식을 파괴해도 좋은 최고의 시대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지금까지의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로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읽어드렸습니다.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더욱 사랑을 쏟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